1951년 추겨울, 전선의 찬 공기가 텐트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휘관 앞에 선 김점기 일병은 묵묵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단순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산악지대 남쪽, 적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돌아와라. 문제는 그가 단독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찰조는 이미 여러 곳에 투입된 상태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일병에게 주어진 건 단 한 장의 종이 지도, 그리고 작은 손전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지도 한 장을 조심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이 얇은 종이가 그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새벽빛이 떠오르기도 전, 김점기 일병은 조용히 진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동계 군북의 깃을 여미고 배낭을 고쳐맨 그는 설이 낀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풀잎의 흔들림 하나까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는 천천히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찰병의 세계는 늘 고독했고 그 고독은 곧 책임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김일병은 산의 흐름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의 각도, 흙의 눌림, 나뭇잎이 부서진 방향. 그는 그 미세한 변화들을 이어붙여 하나의 큰 길로 만들어냈습니다. 적이 지나간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그는 발자국을 분석하고 흙 위에 남은 지나간 자리의 깊이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겨울산은 눈과 진흙이 번갈아 섞여 있었고 작은 발자국 하나가 쉽게 지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일병은 여유 없이 움직이며 4시간 동안 산등성이에서 계곡까지 이어지는 40km에 달하는 정찰로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생생한 지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찰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나자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일병은 큰 바위 뒤로 몸을 숨지고 조용히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비쳤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 발걸음 속도, 이동 방향까지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세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가 확보한 정보는 이미 중요한 전략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 생성된 적의 경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군의 측면이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는지, 그는 이 모든 데이터를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단 한 장의 종이 지도에 적히지 않은 정보들이 그의 기억 속에서 한 점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찰을 마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낯선 인기척과 움직임. 바람이 아닌 분명히 사람의 기척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이미 자신이 지나온 길 주변에 움직임이 생겼다. 포위됐다. 마음은 급해졌지만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찰병의 가장 큰 무기는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자신이 지나온 길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나뭇가지가 기울어진 방향, 작은 계곡의 물길. 지나올 때 발밑을 스쳤던 돌의 감촉까지 기억해냈습니다. 그 기억을 따라 그는 다시 한번 산의 흐름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굵어진 빗줄기는 산 전체를 뒤덮었고 땅은 금세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정찰병에게 비는 위험이자 기회였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소리를 덮어줄 수 있는 완벽한 배경. 김일병은 산을 타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지는 흙길에서 그는 여러 번 넘어질 뻔했고 몸이 나무 뿌리에 걸릴 때마다 손으로 붙잡고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변을 스치는 그림자는 전장을 실감하게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오히려 그 흐름을 이용해 가장 조용한 경로를 찾아 산속을 가로질렀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온몸이 젖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한참을 달리던 끝에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일병의 걸음은 흔들렸고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분명 아군의 모닥불이었습니다. 경계병들이 그를 발견하고 급히 뛰어왔고 김일병은 진흙에 젖은 몸으로도 겨우 균형을 유지하며 진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 그리고 긴 시간을 버텨낸 흔적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휘관 앞에 도착한 김점기 일병은 오단에 품고 있던 젖은 종이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빗물에 번져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메모와 방향 표시는 그가 목숨을 걸고 갖춰온 생생한 정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골라가며 자신이 지나온 지형과 관찰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했습니다. 이날 그가 전한 정보는 다음 작전의 진행 방향을 크게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 한 장의 종이 지도와 기억력만으로 40km의 산악을 헤치고 돌아온 한 정찰병.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시대. 가장 정확한 지도는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